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관심 종목들, 대장주권 종목들을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관심 종목을 등록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 두산 원정 동맹 천조 대박 없고 급등 시작할 이 주식 부자들은 여기서 매수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뛰어오르는 것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겠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원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현재 보여지는데, 그를 주도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디서 이 종목들을 매수할지, 저는 어찌 보면은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언제 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지금 사도 될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원전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시거나 신규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전 관련 영상은 저는 여러분들께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종목들 타이밍들을 짚어드렸죠.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보시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기가 막히게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런 네모난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이 동그란 자리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최고가 매도 사인을 드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께 계속 좋은 사인들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에 박스권 저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매수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언제 매수할지 그 타이밍들을 지금 사도 될지 상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제 이야기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께서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 눌러놔야 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도요. 원전 관련 종목 최근 뉴스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원전 관련주 최근 매수 전략과 매수 타이밍, 전략과 매수 타이밍들을 말씀드릴 거고 탑3 종목까지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사부터 가보도록 하죠. 최근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국내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1000조입니다. 1000조가량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는 원전 시장 줄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30조 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현재 눈앞에 왔습니다. 체코 정부가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업에 원전 3기를 추가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의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업을 수주하면 대략 약 30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원전업계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면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원전업계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원전 당국은 지금 현재 원전 5호기를 수주하는 기업에 차기 원전 3기를 추가로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체코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5기의 수주 기업이 총 4대의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체코 당국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건설 비용 절감, 인허가 및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빠르게 짓고자 하는 거겠죠. 체코는 지금 현재 10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6호기와 메를린 3, 4호기를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데 두바니아 5호기에 사업비가 약 8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원전 사업은 32조 원 규모의 최대형 프로젝트로 거듭나는 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이것 또한 대한민국 기업들도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일 체코 폴란드를 방문하기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수원 사장님께서 지금 직접 날아가셔서 이야기를 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떠오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낮고 건설의 시간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켜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최근에 안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뭐냐? 자포리자 원전 훼손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본토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탓 공방 가열이 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 중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터졌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포리자 이어 또 다른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서 또 다른 원전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능 유출이 위험이 있는 원자로 손상은 없었지만 한때 송전선 전력에 차단돼 재앙의 공포를 키웠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전기를 못 쓰게 하기 위함이겠죠. 19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의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국영 원전 기업의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지금 현재 원전에 지금 현재 피오데노 우크라인 스크 원전의 미사일을 공격했지만 원자료는 송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굉장히 아찔하죠. 정말 자칫 잘못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 미사일이 닿는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만약에 조금의 파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방사능 유출을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음을 현재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런 문제가 터지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 대청 건설에 대한 가능성들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폐쇄되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지금 해당 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죠. 이게 2015년도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굉장히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새로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발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되면 더 이상 원전 추가 건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지 안 터진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입찰 중이고 해외에서 원전 수주가 입찰 중이고 2024년 정도에 지금 현재 발표가 되거든요. 빠르면 2023년이에요.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아직 계획 중인 건데 지금 만약에 원자력 사고가 터지잖아요. 계획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겠죠.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산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은 특히나 이런 원전,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최근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봐야겠죠. 실제 쓰레기들 싹 쓸어낼 걸 우크라이나군 돈바스 요충지까지 탈환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돈바스 지역까지 탈환을 이어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돈바스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여기 상단 지역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바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 땅이 좀 뺏겼다라고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기 동부 지역, 여기 요 지역이 지금 현재 최근에 빼앗은 요충지입니다. 돈바스 요충지가 이 지역에 있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재 상황이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이곳저곳 공격하니까는 전 세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 세계 원자력 기구가 지금 현재 자포리자 원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지역을 자포리자 원전 주변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임시라도 설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러시아는 전쟁에 엄청난 개입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전 세계가 감싸고 도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퍼뜨리게 되었고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게 되는 현재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러시아가 최근 내분도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러시아 자포리자 등 점령지 4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죠. 어떤 주민투표냐? 말 그대로 이 러시아에 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투표하는 지금 주민투표입니다. 이 투표에서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남게 되겠고요. 난 이제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에 편입을 실시하게 되겠죠. 실제 여기 밑에 보이시는 빨간색 지역에서 지금 현재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당장에 잡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시간을 벌어놓고 요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 부족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동원령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 동원령 전격을 발표하며 지금 현재 징집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러시아 주권, 통합성을 위해서 부분적인 군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당장에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동원령으로 예비군 30만 명을 전쟁에 투입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점령지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히려 더 심해질 만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문제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새로운 건설들이 다 취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슈가 아직 악재가 다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감사원 월성 검사 결과 문제 없다. 지금 이제 문재인 산업부 재심 청구 기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저번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안에서 있었던 월성원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과거 전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저는 이 이슈를 끌고 가다가 2023년도 말에 터뜨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2024년도에 우리 또 대통령 총선이 있거든요. 그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터뜨리는 지금 이제 빌드업을 서서히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특히나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사를 할 이유가 더욱더 많죠. 게다가 지금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뉴스 터집니다. 매일 7리터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깨지고 갈라진 월성원전 현대 상태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줄줄 새고 있다. 방사능물이 흘러나왔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일지 진실일지 아닐지는 우린 모릅니다. 언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의혹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재 시점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라는 내용은 원자력 정권 이제 원자력을 키우려고 하는 현재 정권의 발목을 잡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자포리자 원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갈등이 심해지기 직전이다라는 부분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자력 방사능 물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당장에 굳이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할 이유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세계 원자력 기구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우리가 안전 지역으로 설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러시아도 만약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면 우리가 당장에 전쟁에서 큰 문제가 터질 것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방사능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존재하고 아예 방사능 유출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 보수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문제가 두 가지 완벽하긴 아니지만 임시로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매수를 하신 것이 매우 좋다라고 봐요. 일단은 여러분들 국내 이슈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맨 위에 세계 원자력 기구가 안전지역으로 설정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면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관심 종목 넣어 두셨다가 그때
그때 가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10월 달 중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세계 원자력 기구는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거 중단을 요구안을 채택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회가 15일 현지 시간 9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점거를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지금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결의안은 세계 원자력 기구 이사회가 통과 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두 번째 결의안이다. 두 결의안은 모두 캐나다와 폴란드가 기관 정책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없는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제안했다. 지금 현재 이 문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는 자포리자 원전과 다른 핵시설에 대한 모든 조치를 지금 현재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관들이 말했다. 외교관들은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부룬디, 지금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이 기권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금 현재 유럽의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을 폭격했다며 서로 비난했고 이 때문에 원전을 둘러싼 지역의 핵 재앙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랐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지금 중국하고 전 세계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현재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역으로 설정되는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10월 달 안으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결정이 날 거예요. 만약에 되면 10월 달 안에 할 거고 못 되면 못 한다라고 한다면 10월 달 이후로 길어지겠죠. 저는 길어지면 또 다시 원전 투자는 좀 보류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찍어야 될 만한 종목들은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BHI 정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전 하면 떠오르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 종목은 뭐 굳이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겠죠. SMR 기술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전기술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가장 주도하는 기업이고 BHI는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파동이 가장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 꼭 관심을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관심 넣어두세요. 다만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지대가 확보가 되면 그제서야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들 쭉 지켜보시면 되는데 나는 이 타이밍 잘 모르겠다. 나는 중간에 중간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께 기다리는 동안 단기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봐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추천 종목들 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무료로 어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직접 검색하시고요.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 돋보기 버튼에 이재진 하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다운로드 하고 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까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함 필요 없습니다.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안 쓰시는 이메일 주소하고 그리고 비밀번호 최대한 간단하게 설정하세요. 최대한 안 쓰는 거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뭐 개인정보 여러분들께서 뭐 큰 의미 없잖아요, 그죠? 가장 안 쓰는 거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최대한 없이 100% 무료로 급등추천주, 시장 상한가 분석, 시장 시황 분석입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가 이제 주식 테마주 정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 오늘의 추천주로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상한가 분석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상황, 주식의 상승과 하락, 주식시장이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증시 얼마에 마감했고, 지금 시장의 주요 변동 요인이 무엇이며 지표는 어떻게 움직였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셔야 되는지, 주식시장이 상승한지 하락하는지, 오늘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오늘 실제 하락했죠.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테마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쭉 적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해야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바쁘셔서 꼭 하셔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재진의 상한가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무료 설치 버튼 하신 다음에 무료 급등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 종목들 아쉽단 말이에요. 그죠? 전쟁이 이렇게 좀 심해질지 몰랐는데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업데이트된 영상 하나 더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